미래 산업 트렌드와 혁신 사례 4주차 혁신 기업 사례 1차 시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혁신 사례 펠란티어 알려지지 않은 세계적 스타트업 펠란티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비싼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데카콘에 속하며 205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가진 펠란티어 공유경제 분야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의 유니콘 기업 펠런티어 테크놀로지스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약간 생소한 기업 이름이지만 현재 기업 가치 200억 달러로 유니콘 기업 리스트 4위, 5위에 랭킹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 기술인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기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빅데이터에 대해서 지식이나 정보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빅데이터 학회도 열리고 많은 분들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펠란티어사 창업 스토리 및 비즈니스 모델의 이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한 분석과 성공 요인 및 시사점 분석에 대해서도 공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란티어사 창업 스토리 및 비즈니스 모델의 이해 2011년 2월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이 텍사스주 고속도로에서 갱단의 총격을 받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 연방 마약 단속국은 마약 조직원, 밀매 루트, 자금 유통 경로, 마약 사용자, 정보원 보고서, 감청 자료 등 방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용의선상에 오른 마약 조직의 핵심 인물을 파악하고 이들의 거주지, 주요 활동 지역, 자금 흐름 등을 밝혀내고 이 자료를 토대로 소탕 작전을 수행해 텍사스주 댈러스에 근거지를 둔 조직원 57명을 체포하고 2만 달러 이상의 현찰과 금괴 등을 압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빅데이터 분석이 단순 마케팅뿐 아니라 현실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쓰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도로에 설치된 사제 폭발물의 감지와 반군의 공격 예측, 달라이 라마의 노트북 컴퓨터에 스파이웨어를 설치한 해커의 추적, 제약회사가 개발 중인 약의 효능 분석, 과자 회사의 소비자 기호 변화 추적 등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다양한 업무에 빅데이터 분석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들은 분석이 필요한 대량의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것 외에도 한 가지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한 기업이 홀로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펠란티어 소개 동영상을 통해 펠란티어사에 대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하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펠란티어라는 회사를 아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모른다 또는 파스타 맛집이냐고 되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섭게 뜨고 있는 스타트업 중에 하나입니다. 정체를 알기 위해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았지만 여전히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펠란티어의 비밀을 10가지로 요약하여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펠란티어는 세계에서 4번째로 비싼 스타트업입니다.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을 우리는 유니콘이라 부르는데, 펠란티어는 유니콘보다 더 높은 1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진 스타트업인 데카콘에 해당됩니다. 펠란티어의 기업 가치는 205억 달러로 우버, 샤오미, 에어비앤비에 이어 4번째로 비싼 스타트업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회사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 결제 업체인 페이팔의 창업자, 투자자들은 페이팔을 판 후에 실리콘밸리에서 많은 회사를 만들었고, 사람들은 이들에게 페이팔 마피아라는 무시무시한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펠란티어의 5명의 공동 창업자 가운데 회장을 맡고 있는 피터 틸은 페이팔 마피아, 즉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로 현재 2조 7천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거부이며, 페이팔에서 사용하던 금융사기 방지 프로그램을 확장한 것에서 펠란티어의 핵심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반지의 제왕에서 엘프가 만든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는 돌이 바로 펠란티어입니다. 반지의 제왕의 왕팬이었던 창업자 피터 틸은 간달프의 손에 들려있는 펠란티어를 꿈꾸며 회사 이름을 여기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펠란티어의 기본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빅데이터라는 엄청난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그 영향력은 더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펠란티어의 대표 소프트웨어는 2가지로 펠란티어 고담과 펠란티어 메트로폴리스로 부릅니다. 영화 배트맨의 배경이 되는 범죄 도시 고담에서 이름을 가져온 펠란티어 고담은 범죄 예측 분석 소프트웨어이며, 독일 영화 메트로폴리스에서 따온 펠란티어 메트로폴리스는 금융 관련 범죄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펠란티어의 소프트웨어는 서류, 숫자로 구조화된 데이터뿐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이메일 등의 비구조화 데이터까지 엄청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매우 빠르고 정확히 사람이 보기 쉽게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5번째로는 페이팔을 매각하고 엄청난 돈을 틀어준 피터 틸이 300만 달러의 창업 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설립된 펠란티어 최초의 투자자는 바로 CIA입니다. CIA의 자금으로 만들어진 벤처 투자사 인큐텔이 200만 달러를 투자했고, 이후 펠란티어의 사업은 아주 비밀스러운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페이팔 마피아가 반지의 제왕에 등장한 이름의 회사를 만들어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위한 고담 소프트웨어를 CIA 자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영화 같은 얘기가 또 있을까 생각이 드네요. 6번째, 펠란티어의 핵심은 사람이 보기 쉽게 시각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홈페이지 메인에는 사람들이 더 나은 질문을 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석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석은 하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몫으로 수많은 데이터 중 필요하고 관련 있는 데이터를 찾아내고 사람이 보기 쉽게 만드는 것이 바로 펠란티어의 업무입니다. 7번째로, 펠란티어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대부분 정보기관, 금융사를 상대하기 때문입니다. 2015년 1월 펠란티어와 관련된 문서가 유출됐고, 여기서 주요 거래처가 확인되었는데 CIA, FBI, NSA, CDC, 해병대, 공군 특수작전 사령부 등 미국 내에서만 최소 12개 기관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CIA와 FBI의 데이터는 펠란티어의 소프트웨어로 묶여 있을 정도로 극도로 민감한 정보를 비상장 개인업체가 만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대형 금융사도 내부 횡령과 사기를 막기 위해 펠란티어의 고객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펠란티어는 미국의 4곳, 해외 9곳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외 지사로 미루어 볼 때
다른 국가정보기관도 고객일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2012년 워싱턴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펠란티어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 서버, 노트북, 지원 장비 구입에 2년간 2천만 달러를 지불하였으며 9.11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시작된 아프간 전쟁에서 펠란티어는 빛을 발휘하였습니다. 금속 탐지기, 군견이 찾지 못하는 급조 폭발물의 위치와 테러범의 위치를 찾아냈고 테러 자금 유입 경로를 찾아내었습니다. 확실한 문서 증거는 없지만 오사마 빈 라덴의 사살 당시 숨어있던 위치를 찾을 때도 큰 몫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외에도 마약 단속국 자료를 분석해 수십 명의 마약 범죄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체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는 2013년 8월 포브스의 보도에 따르면 알렉스 카프 펠란티어 CEO는 기업 공개를 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비췄습니다. 당시 인터뷰에서 그는 우리 같은 회사가 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 같은 회사라는 것은 주요 정보, 수사기관과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기업 공개를 한다면 거래 정보를 포함해 자금 흐름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펠란티어는 영원히 기업 공개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구인 사이트 글래스도어가 2014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IT 기업 중 인턴에게 가장 많은 월급을 주는 회사로 펠란티어가 1위에 올랐습니다. 인턴의 월급은 7,012달러, 약 840만 원으로 연봉으로 따지면 8만 4천 달러, 약 1억 원 정도가 됩니다. 페이스북, 애플, 트위터 등 쟁쟁한 업체들을 제치고 1위에 올랐지만 회사 업무 내용으로 봤을 때 펠란티어에 들어가기는 쉽지만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펠란티어에 대하여 10가지 내용으로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기업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세상을 바꾸자는 비전은 IT 기업에선 흔한 것이지만 펠란티어의 경우 다른 기업보다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업 가치가 약 200억 달러로 평가되는 펠란티어는 유니콘 기술 기업 중에서도 최대 규모에 속합니다. 펠란티어의 2대 대표 상품인 고담과 메트로폴리스는 서로 연관되지 않은 대규모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인간의 눈으로 찾아내기 힘든 관련성과 패턴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재계 리더들이 빅데이터의 잠재력을 논할 때 자주 언급하는 기업이 바로 펠란티어입니다. 펠란티어와 고객 모두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밝히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업 고객은 펠란티어를 부정행위 감지, 소비자 행동 패턴 연구, 경쟁력 모색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펠란티어의 매출은 전적으로 정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민간인을 감시하기 위해 펠란티어의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펠란티어는 2017년 흑자 달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을 공시하진 않았지만 펠란티어 측이 포춘에 밝힌 바에 따르면 2014년 매출은 10억 달러를 돌파했고 2015년 예약 매출 합계는 전년 대비 거의 2배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성장세가 폭발적이진 않지만 최소한 꾸준하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CEO 알렉산더 카프는 업무의 본질상 내용을 자세히 밝힐 수 없는 기업으로서 마케팅과 판매 영업에서의 저조한 실적을 매출 상승을 저해하는 이유로 인정하였습니다. CEO를 비롯한 경영진의 인터뷰 과정을 통해 회사의 경영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야심차게 진행 중인 난민 구호 프로그램 등 회사의 인도주의 활동 모습을 통해 펠란티어의 데이터 마이닝 기술이 좋은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탐색과 발견을 향한 공동의 노력이라 정의하는 고객사와의 관계를 통해 펠란티어는 데이터의 조사 및 문제 파악의 탐색적 접근법으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세 번째, 고객사의 펠란티어 검증만큼 펠란티어의 고객사 검증도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이 충분히 매력적인 과제여야 하고 펠란티어의 담당 연구 인력이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하거나 분석할 수 있도록 권리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검증된 고객사 입장에서도 왜 펠란티어인가에 대한 답은 대개 동일합니다. 고객 자체가 충분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펠란티어에 가공할 만한 분석 경험을 구매하는 게 자체 개발보다 비용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펠란티어에선 민간 분야의 전문성도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초콜릿 업체인 허쉬는 구매 경향 분석 및 예측력 향상에 펠란티어의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결제 업체 퍼스트데이터는 자사가 보유한 막대한 양의 신용카드 기록을 활용 소상공인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사이틱스를 펠란티어와 공동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성공 요인 및 시사점 분석. 펠란티어는 인권 단체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 세계 최악의 난민 사태 중 하나인 시리아 문제 해결을 도우려 하고 있습니다. 2011년 6월 10일 시리아 국기가 걸린 벽을 배경으로 후세인 하무시 중령이 카메라에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준 뒤 아랍어로 시리아군을 탈퇴해 반군에 합류한다고 선언하는 영상은 카터 센터에서 일하는 한 젊은 인턴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영상 한 편에서 70가지 이상의 정보를 추출할 수 있었는데 단체의 이름, 장소, 사용하는 무기, 제복 및 기타 상징의 정보들을 통해 시리아 지도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강력한 지도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펠란티어 팀은 데이터의 양이 많다는 점에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착안하였습니다. 패턴 인식을 활용해 다음 공격 지역을 사전 예측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 공격을 예상해 도움이 가장 필요한 곳에 미리 난민 구호 인력과 물자를 파견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데이터 분석의 성공적 활용 사례가 아직 많지 않고 소규모이다 보니 아직 회의적인 의견이 상당히 많지만 펠란티어의 초기 프로젝트들은 빅데이터의 긍정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각종 수치 분석을 통해 제품 진열 방식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펠란티어는 초콜릿 업체인 허쉬의 의뢰로 마시멜로와 나란히 진열했을 때 초콜릿 매출이 상승한다는 사실을 소비자 분석을 통해 발견하였습니다. 펠란티어와 결제업체 퍼스트데이터의 공동 프로젝트인 인사이틱스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비자 정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사이틱스의 상품 중에는 신용카드 데이터에 기반한 소비자 분포 현황 지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소비자 거주지 파악을 통해 사업 확장 여부와 부지 선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수익률은 종종 잘못된 가격 책정 리스크 때문에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실제 발생하는 손해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낮게 산출된 경우가 일반적인데 펠란티어는 자사 분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보험료를 더욱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주요 고객으로는 취리 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펠란티어는 온라인 결제업체 페이팔의 사기 방지 기술에서 출발했습니다. 터보텍스 소프트웨어를 제작한 인투이트는 펠란티어의 패턴 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 세금 환급 부정 신청을 찾아내고 있으며 산탄데르 은행 영국지사 등 여러 금융기관도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범죄 전력이 있을 법한 고객들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펠란티어가 성장하고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펠란티어가 다루는 민감한 정보와 기술력이 일으킬 수 있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펠란티어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분석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필요 없이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다며 펠란티어가 데이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를 도울 수 있다면 오히려 무차별적인 감시를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펠란티어는 데이터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데이터를 암호화, 익명화하고 데이터 사용에 대한 다단계의 승인 절차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로그 기록도 남기고 있습니다. 카프 CEO는 이들 기록을 제3의 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도 있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소프트웨어가 인도적인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비영리 구호기구와 함께 소셜미디어, 비정부기구 현장 보고서, 뉴스 보도 등을 모아 시리아 내전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시각화해 보여주는 디지털 지도를 다보스 포럼에서 전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펠란티어의 성공은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개념이 단순히 마케팅 차원의 유행어가 아닌 세상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간의 숨겨진 연관성을 시각화해 보여주는 분석 능력이 새로운 인사이트의 도출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며, 또한 기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최우선 요인은 마케팅이 아닌 제품과 서비스 자체의 탁월함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을 상기하면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4주차 혁신기업 사례 1차 시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혁신 사례 펠란티어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주차 혁신기업 사례 2차 시 IT, SNS 혁신 사례 스냅챗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